6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매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20년은 더 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대처럼 혈기왕성해지고 하루 종일 젊은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날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시니어층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성의학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한 결과 60대 이후에도 매일 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채널의 회원이신 68세 남성분께서 은밀하게 쪽지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만난 60대 이상 부부의 80%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20대 커플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관계가 끊긴 지 7년이 된 한 60대 부부는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하시고는 한 달 후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침실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확실한 기술로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특히 세 번째 기술은 제 환자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시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바뀌었다고 증언한 놀라운 기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지금 배우자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손을 잡았던 날짜를 적어보세요. 가장 공감되는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신 게 언제신가요? 대답하기 망설여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정적만 흐릅니다. 62세 이명숙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냥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같이 사는 남자일 뿐이에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간 성적 친밀감이 1년 이상 단절된 노년 부부의 90%는 5년 내에 이혼하거나 별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남처럼 대하는 동거인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오늘도 저 사람이랑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요? 67세 김영호 씨는 아내와 같이 밥 먹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TV만 보면서 밥만 먹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째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자 식탁에서의 대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막을 깨고 당신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비결. 6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매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60세 이상 부부 1000쌍을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부부간 신체 접촉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63% 낮았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평균 10년 젊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5세 김철수 씨는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30초간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안아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의아해했죠. 근데 지금은 서로 먼저 안아주려고 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포옹이나 스킨십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활력을 담당하는 남성 호르몬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스킨십은 줄어드는 속도를 절반으로 늦춰줍니다. 자, 이제 당장 몸이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30초간 포옹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30초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30초일까요? 연구 결과 20초 이상의 포옹을 해야 사랑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된다고 합니다. 63세 박영희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두통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너무 개운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런 포옹은 서로의 심장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만 툭툭 치는 가벼운 포옹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상체를 밀착시켜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안아주세요. 한 가지 더. 안고 있는 동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한마디 더 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두통까지 없애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활력 넘치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렵지 않고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몸 안의 젊음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실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아내가 예전보다 활기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 안의 젊음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줄어듭니다. 남성은 남성다움을, 여성은 여성다움을 유지해주는 물질들이죠.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은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성은 피부 탄력이 줄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규칙적인 스킨십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가 매일 15분 이상 서로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습관을 가지면 남성은 젊음을 유지해주는 물질이 43% 증가했고 여성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51% 증가했습니다. 66세 이영수 씨는 1년 전부터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남성 물질이 많이 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서로의 손을 15분간 잡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젊었을 때처럼 기운이 넘쳐요. 허리 통증도 줄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졌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 접촉은 뇌에 신호를 보내 젊음의 물질을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 물질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피부 탄력까지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매일 저녁 TV를 보는 15분 동안 그냥 옆에 앉아 있지 마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세요. 그것도 그냥 손끝만 닿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도록 깍지를 끼세요. 손바닥에는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서 이곳의 자극이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가 닿도록 꼭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4세 장미숙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다고 친구들이 말해요. 피부가 어떻게 좋아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특별한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손을 잡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단 1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젊음의 물질을 깨우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쑥스럽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상하게 말이 없어지니까 뭔가 어색해요. 밥 먹을 때 TV만 보고 각자 핸드폰만 봐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말하지 않아도 다들 같으실 겁니다.
부부간 대화가 줄어들면 처음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맙니다. 이것을 정서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선 상태죠. 61세 최동철 씨는 아내와 33년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내와 대화가 줄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웃는 모습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부간 대화 단절은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노년 부부를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대화가 끊긴 부부는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500쌍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부간 대화가 하루 10분 이하인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배나 높았고 심장 질환 발생률은 2배, 그리고 치매 발생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을 흡연, 고혈압 다음으로 위험한 치매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화와 치매가 관련이 있을까요?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대화는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부부간 대화가 줄어들면 감정을 표현하는 뇌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5분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9세 김순자 씨는 10년 전부터 남편과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김순자 씨가 한 가지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딱 5분간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좋았던 일 하나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후부터는 남편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식사 시간이 2배로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진 것이죠. 요즘은 남편이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이런 질문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치매와 우울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루 5분의 대화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모든 핑계를 버리고 이것만 실천하세요. 식사 후나 TV 보기 전 스마트폰에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서로 말해봐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라는 변명은 금물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맛이 특별히 좋았어. 창문 밖에서 본 하늘이 유난히 파랬어.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와 뇌의 건강을 되살리는 다리가 됩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랬구나 같은 짧은 반응이라도 보여주세요. 상대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뇌 속에서 젊음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을 책임지는 뇌 부분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대화인 겁니다. 2단 5분의 대화가 여러분 뇌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매일 5분 이상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부부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비싼 약보다도 효과가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뇌 사진을 찍어보면 실제로 변화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치매 위험이 가장 높은 나이인 65세 이상 부부들조차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전국의 수천 명이 이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단 5분의 투자로 10년의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누군가의 손길이 점점 그리워집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하루에 다른 사람과 몸이 닿는 횟수가 20대 젊은이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 60대 이상 부부 중에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5분 마사지입니다. 특히 웃음이 나오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이 웃음 마사지는 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등 뒤에 서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양옆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목에서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요. 신기한 건 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간지러워서 웃었는데 나중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마사지랑 만나면 효과가 3배나 커집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은 발바닥 사랑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바닥이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여기에 3분만 투자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63세 최영수 씨는 아내가 매일 저녁 내 발을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내가 먼저 발 내밀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20년 된 무릎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마사지해 주지만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건 바로 머리 쓰다듬기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금방 울음을 그칠까요? 머리에는 특별한 신경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만지면 온몸에 안정감이 퍼져나갑니다. TV 볼 때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살살 긁어주듯이요. 3분만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킨십은 부부 사이에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무조건 제 말을 믿으세요. 한 달 후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여보, 자기야 혹은 그냥 애들 아빠, 누구 엄마. 언젠가부터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보다 엄마 아빠, 가족으로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부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연인이었고 손을 잡고 설레던 사이였고 작은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30년, 4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이젠 설렘도 기대도 심지어 감정도 점점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부부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성관계, 그 중에서도 정서적 성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정서적 성관계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애정의 대상으로 다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정서적 성관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20년간 각방을 쓰며 서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연습 하나를 시작한 뒤 두 분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보라는 말이 다시 입에 붙기 시작했고 그 말을 하자 표정도 대화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서로의 이름 혹은 애칭을 한 번 이상 부르기. 여보, 커피 마셨어요? 같은 짧은 말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일단 그냥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여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놀랬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나를 연인처럼 느끼게 하는 스킨십하기. 손잡기, 볼에 뽀뽀, 어깨 기대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만큼은 엄마 아빠가 아닌 남자 여자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 가지기. 짧은 산책, 차 마시기, 음악 듣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꼭 둘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세요. 63세 최영수 씨의 경험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을 데이트 시간으로 정했어요. 처음엔 말도 없이 TV만 봤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지난주엔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 색깔과 같은 스카프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신기한 건 이런 작은 실천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노년 커플은 면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연애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서로에게서 멀어진다. 성관계는 단지 성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라는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이 배우자에게 설레지 않더라도, 짜증부터 나는 사이가 되었더라도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부부로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흐려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하나씩 다시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를 불러주세요. 그게 바로 다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잡는 용기. 그 한 번의 손길이 30년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지 부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압,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기억력과 면역력, 그리고 앞으로의 20년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댓글에 다시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손을 잡았던 그날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독자님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게시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회원님들의 사연은 가장 1순위로 반영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의 부부 인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이요.